자, 9월 모의평가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아직 수능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남아 있죠. 예,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고 준비한다면요,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1번서부터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유전 문제, 선생님이 유전 특강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것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인데요. 이 병원체에 대해서 묻고 있죠. 결핵 그러면 세균이고요.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잖아요. 이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세균이니까 이 나가 바로 결핵균 세균이죠. 그래서 이게 결핵을 일으키는 세균, 그리고 이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디귿을 잘 골라야 되겠죠. 결핵병원체는 나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균은 핵이 없는 원핵생물이죠. 그래서 이 원생생물과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원생생물은요, 핵을 갖고 있는 진핵생물이죠. 예를 들면 말라리아 병원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는 뭐 아메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핵을 갖고 있는 진핵생물, 원생생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골라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유전물질과 그 다음에 단백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이제 디귿을 골라야 되는 거고요. 이어서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무릎 반사인데요. A하고 B, 지금 A를 보면 이게 신경세포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감각뉴런, 구심성 뉴런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B는 운동뉴런이고요. 이건 체성신경계에 해당하죠. 골격근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A가 감각뉴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B는요, 자율신경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이 골격근에 작용하고 있는 체성신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사의 중추는 바로 척수잖아요. 그러면 뇌줄기에 해당하지 않죠. 뇌줄기 그러면 중간내, 내교, 연수, 이게 바로 뇌줄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1번 기억을 골라야 합니다. 이어지는 문제 3번 갑니다. 3번 문제, 탐구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바로 연역적 탐구가 나와 있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면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끼리 짝짓기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골라야 되겠죠. 정답으로.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짝짓기 빈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렇죠? 실험의 결과. 그래서 조작 변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바로 종속 변인이죠. 조작 변인은 여기에서 지금 같은 먹이를 주는 것과 서로 다른 먹이를 주는 것. 그렇죠? 이렇게 먹이를 달리한 거예요. 같은 종류의 먹이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먹이의 종류를 다르게 한 것. 그렇죠?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 변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짝짓기 빈도는 종속 변인.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결론을 지금 보니까요,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먹이를 먹은 것끼리 짝짓기 빈도가 높겠죠. 그래서 지금 1과 2를 비교했을 때, 지금 보시면 1에서가 지금 2보다 더 짝짓기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왜?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기억이 바로 요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은 기억이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1번 기억을 골라야 됩니다. 이어서 4번 문제 가보죠. 기관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A가 배설계고요. B는 신경계고,
그 다음에 C는 소화계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자, 그러면 보기 확인할게요. 자, A는 배설계,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 이거 소화계가 하는 일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C, 소화계가 하는 일, 예, 기억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C에는요, 소화계에는 그 비의 조절, 신경계 조절을 받는 기관들이 있죠. 이 자율신경, 그렇죠? 자율신경에 의해서 소화가 촉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경계의 작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고 있죠.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소화를 촉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니은 틱을 다 골라야 되겠죠. 네. 자, 이어서 5번 문제 가보죠. 자, 5번 문제인데요. 자,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 자, 호르몬 중에 인슐린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자, 따라서 기억은 뭐다? 인슐린이다. 이렇게 적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니은은 뭐냐? 글루카곤이죠. 네, 글루카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고 문제를 풀어갔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 지금 니은에 의해서 촉진되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글루카곤에 의해서 촉진되는 반응, 바로 뭐죠? 예,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자, 그래서 A가 글리코젠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게 포도당,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 바로 글루카곤이죠. 예,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A가 뭐니 물었어요. B가 뭐니 물었어요. 자, A는 바로 뭡니까? 글리코젠. B는 포도당.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B는 포도당이고요. 그렇죠? 예, A가 글리코젠이죠. 자, 그 다음에 혈중 포도당 농도를 물었어요. 자, 혈중 포도당 농도는요. 지금 보세요. T1일 때는 인슐린 농도가 이만큼. 그 다음에 T2일 때는 이만큼. 자,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인슐린 농도가 지금 높은 상태야. 왜? 바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자,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에서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가 더 높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T1일 때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더 높다로 바꿔야죠. 네. 자, 그래서 D는 맞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간에 작용해서요. 인슐린은 그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렇죠? 인슐린은 이 지금 포도당을 쭉 결합시켜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면서 혈당량 감소를 시키는 호르몬이고, 자,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해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를 촉진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죠. 바로 기량작용입니다. 예. 자, 따라서 정답은 D급만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자, 생태 구성 요소가 나오죠. 학생 A, B, C 한번 볼까요? 자, 생물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요. 영양염류는 비생물적 요인이죠. 뭐 생물체가 아니니까. 예. 뭐 영양염류 그러면 뭐 이온들이라든지 뭐 무기염류라든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인산이온 같은 것들 뭐 그다음 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질소가 이제 뭐 암모늄 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거죠, 이건. 자,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류가 암석의 그 풍화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토양 형성을 촉진시키는데 이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반작용에 해당하는 예죠. 그렇죠? 예,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A, B, C 다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볼게요. 자,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죠? 이 과정은 소화예요, 소화. 자, 소화. 입에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엿당은 이제 소장에서 이 말테이스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 세포업이 이용이 되면, 나오는 노폐물, 바로 CO2하고 물,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자, 소화작용은 이화작용이죠. 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생성된 노폐물, 이산화탄소 있죠.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 과정에 소화와 관련된 효소들, 그 다음에 세포과 관련된 효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 대사입니다. 예, 따라서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기억니은데가 다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자, 8번 문제 호르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 바로 ADH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TSH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정답 확인할게요. 자, 호르몬. 자, ADH라는 호르몬 포함해서 모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 가고, 자, ADH의 표적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콩팥이거든요. 콩팥으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 가는 거죠.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뇌하수체, 요게 ADH는 후엽에서 분비가 되고, 요거는 전엽에서 분비가 되고, 그렇죠?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전엽.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은 모두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죠.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한다. 자, 우리가 티록신의 분비 조절은 뭐죠? 음성 피드백 조절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TSH, 갑상샘 자극하는 호르몬의 농도 감소하죠. 예, 자, 그래서 분비가 억제된다로 수정해야 되겠죠. 음성 피드백 조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촉진을 억제로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3번을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는 자,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이 타이머택에서도 강조했고요. 뭐 개념의 완성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근수축 관련된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변화량으로 풀어야 됩니다. 변화량.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요. 요 근육 원수의 마디, 이 X의 이 변화량은요. 요 I대 변화량과 똑같고요. I대. 그다음에 H대 변화량과 똑같잖아요. 변화량과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겹친 부위는 자, 변화량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얘네들이 증가하게 되면 감소하고요. 감소하게 되면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의 부호를 붙여놓죠. 예. 증가하면 감소, 감소하면 증가다라는 거죠. 이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요 기억니은, 요건 이제 액틴에 해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다. 그렇죠? 물론 이 마이오신 길이도 일정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변화량을 확인할 건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T1일 때 B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봅시다. T1일 때 A, B, C 이 길이를 우리가 다 구해낼 수 있죠. 자, 볼게요. 자,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하고 B는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해요. 네. 자, 기억과 니은 A, B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럼 이 길이는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 길이는 일정한 길이다. 왜? 바로 액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A와 B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럼 기억 니은의 길이, 기억과 니은을 더한 값은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 값이 얼마냐? 1.0으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A 더하기 B는 자, 1.0으로 1 마이크로미터로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T1일 때 B의 길이를 줬어요. 이게 0.2라고 합니다. 0.2. 자, 그러면 이거 합쳐서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0.8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2일 길이가 또 나와 있네요. A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이게 0.7. 자, 그러면 합쳐서 1이 나와야 되니까 B는 0.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T1일 때 이 A의 길이요 0.8인데요. 이게 T2일 때 B의 길이 0.2죠. 그 다음에 0.2가 아니라 0.3이죠. 예, 그러니까 써보면 이게 지금 0.8이 지금 T2일 때니까 T2일 때 B의 길이는 0.3이에요. 0.3. 자, 그러면 D가 0.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0.5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요게 하나가 기억, 하나가 니은이고 요게 디귿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x의 길이가 지금 3.0일 때가 있다고 했는데, 자, 볼게요. 이게 지금 1이죠. 여기까지가 1. 그 다음 요게 0.5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1.5예요. 그럼 여기도 1.5가 되겠죠? 그쵸? 1.5, 1.5. 그러면 이게 x의 길이가 요때가 3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 길이가 나머지 한 시점일 때가 3.0보다 길대요. 이게 더 길어요. 이 값이 3.0보다 더 길어야 되거든요.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x의 길이가 이렇게 될 때 뭐 했습니까? 감소했거든요. 감소했어요. 감소. 자, 감소입니다. 예, 이게 더 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x의 길이가 감소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도 어떻게 했어요?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0.1이 감소했거든요. 0.1이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감소할 때 감소하는 것은 뭐냐? 얘가 감소하는 거죠. 얘는 반대로 변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기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가 0.1이 감소하면 0.1 감소, 여기도 0.1 감소.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0.2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0.2가 감소를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3.2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변화량과 이 H대 변화량 똑같은데 요 변화는 0.2가 감소했어요. 그럼 얘가 0.2가 감소했는데 이게 절반이기 때문에 얘는 0.1이 감소해야 되겠죠? 자, 0.1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0.6이 될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요거 하나는 니은인데 니은은 겹친 부위인데 반대로 변하잖아요. 예, 나머지가 증가면 얘는 감소면 얘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보세요 0.1 증가 이렇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A, B, C 값 그 다음에 X의 길이까지 다 알아냈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쉽게 풀린 거죠. 예,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A가 뭐니 물었어요. 기억이죠. 예,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H대의 길이를 물었거든요. H대의 길이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디귿이죠. 자, 그러면 T1일 때를 물었으니까 0.6에다 2를 곱하면 1.2가 나오네요. 그렇죠? 0.6 곱하기 2. 그래서 1.2가 나오고요. 자,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X의 길이는 T1일 때가 3.2, T2일 때가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T1일 때가 더 길죠. 0.2 마이크로미터 더 길어요.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푼 것처럼 근수축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변화량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인데, 자, 10번 문제. 자, 지금 보시면, D니 상대량이 나왔거든요. D니 상대량.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0, 1, 2 중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알려줬어요. 요게 어디 있다? 이게 상염 색채에 있고 요게 X염 색채에 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두 개가 남자 P의 세포, 두 개가 여자 Q의 세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바로 세포 1, 2, 3, 4 중에서 어디서 해야 된다? 4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1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는 값이 3개나 되고요. 2번도 이거는 다 몰라요. 그쵸?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 4번 세포는 요 하나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쵸? 예, 요것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이런 거 나오거나 빈칸 나오잖아요. 이런 건 다 땡큐예요. 이 몰라도 된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자, 지금 얘가 4가 됐다는 것은 아, 이 세포는 무슨 세포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바로 M1기예요. M1기. 자, 그래서 얘는 H밖에 없어요. HH인데 이게 복제가 된 거죠. 그래서 M1기 또는 뭐 M기, 그쵸? 예, 뭐 복제가 된 이유니까 이렇게 중기세포라고 하면 M1기 세포냐 아니면 뭐 M기 중기세포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생세포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있다고 한다면 뭐 M1기 세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복제가 끝난 다음에 G2기 세포일 수도 있어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중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M1기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세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겠죠. 기억은요, 절대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지금 복제가 된 상태니까. 그래서 1이 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기억을 우리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쌍으로 존재하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러면 남자가 될 거고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M1기 세포에 이 스몰 t가 없다고 하면 분열 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M1기 세포에 스몰 t가 없다 그러면 M1기, M2기, 그 다음에 생세포에도 스몰 t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얘가 만드는 세포는 이걸 만들어낼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0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없고 되죠? 그럼 여기는 Y형 색채가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만약에 M2기 세포라면 요게 2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세포라면 1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요게 2라고 하면요. 그러면 니은이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1, 자, 1, 자, 그 다음에 이게 0이죠. 근데 여기 2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남자 세포, 이게 여자 세포인데, 여자 세포에 지금 1과 2가 있다면 이게 지원기 세포인데, 지원기 세포에서 X점 색채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죠. 1과 2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지원기 세포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도련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자 세포에 되는데 1, 0 그러면 X점색 하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건 모순이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생세포면 되겠구나.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생세포다. Y형 색채를 갖고 있는 생세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여자 Q가 만들어낸 세포일 텐데,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0이고요. 이게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이에요. 자, 그럼 1과 2가 있다. 이게 무슨 기세포? G1기 세포예요. 그렇죠? 여자 Q의 G1기 세포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쌍으로 존재되니까, 자, XM 색채, 니은 이렇게 갖고 있었고, 상염 색채 이렇게 쌍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2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1분열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M2기 세포다. 생세포일 수는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가서 복제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0이었고요. 요게 복제가 돼서, 그쵸? 예, 지금, 지원기에서 M1기로 갔다가 1분열 끝나서 만들어진 세포가 바로 M2기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니은이 뭐니라고 물었거든요. 니은은 2가 돼야 되겠죠. 2. 예.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요. 자, 2번 세포가 바로 Q, 여자 Q가 만들어낸 M2기 세포죠. 감수 2분열 중인 세포. 자, 그래서
2하고 3은 여자로부터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이 갖는 스몰 t라고 하면 0이에요. 0.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갖는 h는 1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을 골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풀어주고요. 자, 그래서 출발을 이거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가봅니다. 자, 11번 문제. 자, 지금 동물종 A, B, C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일시기에 자, A와 B는요, 지금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어요. 아,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분서죠, 분서. 예, 분서. 생태 지위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분서가 일어났고요. A하고 B는 분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기에 C가 지금 나로 유입이 되었고요. C가 지금 B를 포식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포식과 피식이네요. 그렇죠? 예, 포식과 피식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A하고 B는 서로 경쟁의 관계였었는데 여기는 분석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 B종이 지금 가족으로 오면서 여기서 서로 뭐예요? 경쟁을 한 거야. 또 경쟁을 해서 자, A가 사라졌다. 경쟁 베타 일어났네요. 경쟁 베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문제를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내면 되겠죠. 자, 기억에서 A와 B의 상호작용은 생태지위를 다르게 하는 분서죠. 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B하고 C는 서로 다른 종이야. 그러면 B하고 C는 하나의 개체군을 이룰 수 없죠. 개체군 그러면 하나의 종,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B하고 C는 서로 다른 종이다. 그러면 뭐를 이루고 있는 거야? 군집을 이루죠. 군집. 개체군이 아니라. 자, 따라서 군집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시험 문제에서 참 많이 나오죠. 개체군 그러면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 군집 그러면 여러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죠? 개체군이 모여 있는 게, 여러 개체군이 모여 있는 게 군집이니까요. 예. 자, 군집을 이루었다로 바꿔야 되겠고요. 아, 이때는 경쟁 베타 일어났죠. A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 자, 이 세포 주기에서 각 시기별 특징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중기 그러면 분열기입니다. 분열기. 그리고 요게 이제 간기죠. 간기. 자, 분열기의 특징은요, 핵막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자, 핵막이 소실됨, 요게 이제 바로 중기네요. 네, 중기.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지원기 지투기인데, 자, 지금 중기의 DNA 상대량과 지투기 때 DNA 상대량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그 DNA 상대량이 1과 2니까 2배 차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지원기고요. 이게 지투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DNA 상대량 2죠. 중기하고 지투기는 DNA 상대량이 동일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지원기는 간기로서 핵막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핵막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소실 안 된다는 거예요. 소실 안 됨. 핵막이 있다. 소실이라는 게 지금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핵막이 그대로 있잖아요. 소실 안 됨이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기억은 소실 안 됨.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나는 중기의 세포예요. 중기. 그러니까 간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분열기 중에서 중기죠. 예. 자,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은 어느 시기나 다 존재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있다로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을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13번 문제. 자, 시상하부의 자, 설정 온도를 바꿨다는 것, 이 문제에서는 요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상하부, 자, 설정
온도를 지금 변화시켰다, 바꿨다는 거죠. 자, 설정 온도를 지금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설정 온도에 맞추기 위해서, 자,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자, 지금 체온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설정 온도에. 그럼 구간 여기 2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라는 건데요. 자, 열 발생. 자, 구간 2에서는요, 열 발생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체온이 올라가겠죠. 열 발사는요, 감소시켜야 돼요. 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자, 설정된 온도가 있었어요. 설정된 온도에 맞춰놨겠죠, 체온을요. 근데 이거를 설정된 온도를, 자, 체온보다 낮게 만들어 버리면, 자, 설정 온도를, 자, 설정 온도가 요거였는데 설정 온도를 낮춰 버리면 체온도 요거에 맞추겠죠. 그럼 체온이 낮아지겠죠. 예, 자, 그래서 내려간다.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간 2에서는요. 자, 구간 2에서는 지금 열 발생량은 증가하고 열 발산량은 감소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요게 분자 분모니까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구간 2에서는 이 값이 커진다.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부 근처로 혈액이 많이 흘러가면 어때? 열이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한 대로 바꿔야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4번을 골라야 되겠죠. 네. 자, 이어서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 14번 문제, 핵형 분석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많이 했던, 많이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자, 두 가지 종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고요. 두 개가 암컷, 자, 두 개가 수컷, 이렇게 나와 있네요. A와 B 중에서 하나가 상이고 하나가 성이라고 합니다. 예, 모양과 크기는 나타내지 않았고요.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특징이죠. 모양과 크기는 나타내지 않았다.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2n 이퀄 6이니까 지금 보니까 2n이네요. 그렇죠? 예, 2n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쌍을 이루는 게 있고 요거에 쌍을 이루는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n이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n이죠. 네, n.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2n이고요. 큰 것부터 보면 두 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x죠. 그러면 성염색체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쌍을 이루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요게 쌍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쌍 이루고 쌍 이루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이 염색체, 이런 염색체들을 지금 갖고 있질 않아요. 얘네들하고 다르게 이 단은 말이죠. 이 단은 다가 갖고 있는 이 염색체들을 보면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얘가 갖고 있단 말이야. 얘는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종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암컷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얘는요. 그러면 또 암컷 세포가 하나가 있고 수컷 세포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B하고 얘하고 지금 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B하고 얘하고는 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이미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B하고 얘하고도 쌍을 이룰 수 없어요. 얘하고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볼게요. 요 B가 얘하고 쌍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B하고 얘하고 쌍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이미 쌍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모양과 크게 같아. 근데 또 다른 게, 또 모양과 같은 게 세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쌍을 이루지 못해. 얘하고 얘하고는 쌍을 이루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도 쌍을 이루지 못해. 이미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자, 얘네들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달라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게 지금 성염색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염색체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자, 크기가 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X염색체라고 하면, 자, 지금 보면 이게 모양과 크기가 지금 저 X보다 좀 작아. 이거 Y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 X. 자, 여기 X. 이렇게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보니까 요게 성염색체, 요게 Y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이 A는요, 얘랑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상염색체죠. 예, 그래서 A가 상염색체, B가 성염색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수컷 세포가 지금 나하고 라가 될 거고, 암컷 세포가 가하고 다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B가 뭐니라고 한다면 X염색체요. 예, X염색체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나는 말이죠. 수컷 세포야. 왜? Y염색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수컷 세포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가하고 다는요. 지금 암컷이긴 하지만 성은 같지만 지금 서로 다른 종이야. 지금 염색체 모양 갖고 있는 게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핵형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종이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1번 기억을 골라야 합니다. 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 사람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이게 나왔네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는, 이건 다인자 유전이네요. 그래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지금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오히려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라지, 스몰이 이렇게 형질이 다 다르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가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P하고 Q,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 그러면 대문자 수가 똑같다는 거고요. 나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P하고 Q의 유전자형을 정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표현의 같은 확률, P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하는 이 확률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자손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모두 동형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모두 동형. 그렇죠? 네, 이러한 동형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동형이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었지 않습니까? 라지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라지. 예, 그 다음에 라지 B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BB가 될 거고, DD도 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상위 염색체. 그래서 AA, BB, DD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E가 있어야 되겠네요. 또 자, E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E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나의 표현이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라지를 가지면서 표현이 다르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돼. 하나는 얘가 만일 라지라면 라지 스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표현형이 P와 같은 확률 라지 스몰이에서 이 라지가 되는 확률. 그러면 그건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해집니다. 만약에 P가 라지 스몰이고 이게 라지였다고 하더라도 라지 스몰이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분의 1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나의 표현형이 P와 같은 확률이 2분의 1. 자, 그러면 지금 16분의 3이니까 이게 8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8분의 3. 이게 8분의 3. 그렇죠? 8분의 3이야. 자, 그러면 자, 이게 세쌍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얘가 표현형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이용접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어버이와 같은 확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64분의 20이 나오고, 그렇죠? 그럼 16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16분의 5가 아니라 8분의 3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형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다인자 유전에서 공부했습니다. 7735334로 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 독립돼서 7가지고 어버이랑 같은 확률은 16분의 5가 나오는데 16분의 5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 2형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2형이면.
자, 그러면 이게 하나가 동형이라고 하면, 자, 하나가 동형이라고 하면요. 자, 그때는 8분의 3이 나오죠. 자, 보세요.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스몰 b, 스몰 d,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자, 선생님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P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세포는 라지는 하나 무조건 들어갈 거고, 대문자가 생세포에 스몰 b랑 들어가면 그 대문자가 하나가 있고요, 생세포에. 그 다음에 라지 b 또는 라지 d랑 들어가면 2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A 들어가고 라지 B, 라지 D 들어가면 3개가 될 거야. 1, 2, 3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1, 2,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가 들어갈 확률은요. 라지 100% 들어 요게 오고 요게 올 확률이니까 이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개가 들어갈 확률은 라지 A가 오고 라지 B, 스몰 D가 오거나 또는 스몰 B, 라지 D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A가 오고 라지 B, 라지 D가 들어간다? 그럼 이건 뭐 4분의 1이죠. 네, 이게 오고 또 이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동일하잖아요. 1, 2,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확률이죠. 자, 생세포에 하나가 들어있을 확률, 대문자 2개가 들어있을 확률, 3개가 들어있을 확률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가 만난 개체는 2개를 가질 거고 하나, 2개 가지면 만나게 되면 3개, 이러면 4개, 자, 3개, 4개, 5개, 그 다음 4개, 5개, 6개 이렇게 갔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P가 하나, 둘, 셋, 4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4개를 가질 확률이거든요. 4개 가질 확률. 자, 그러면 16분의 1 더하기 요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자, 그러면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었던 건요.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거든요. 그러면 자손에서 지금 보면 가는 말이죠. 가는 2, 3, 4, 5, 6.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 표현형이 나와요. 2부터 6까지에서 5가지 표현형. 자,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요. 라지와 라지 스몰이, 그렇죠? 2가지 표현형이 나오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10가지죠. 10가지. 자, 따라서 정답은요. 4번 10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인자 유전. 자, 선생님 유전 특강에서도 계속 강조했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세상일 때는 77353334. 이형접합일 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모와 표현이 같은 자손이 나올 확률. 네, 16분의 5잖아요. 그렇죠? 16분의 5. 77353334에서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7, 7, 3, 5, 3, 3, 4. 부모가 모두 모일 때 2형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6분의 5가 되고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렇죠? 그 다음 2분의 1, 2분의 1, 제로. 자, 근데 모두 2형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독립이라고 하면 이건데요. 이건데 지금 16분의 5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모두 2형이면 안 된다. 그럼 동형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 흥분의 전도와 관련된 문제, 전도와 전달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참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냈을 거고요.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항상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바로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자, 자극 지점과 측정 지점을 찾아라. 자, 측정 지점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극 지점에서 그 자극을 주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이 경과 시간은 자, 자극 지점과 측정 지점이 다르면 일단 측정 지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도착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을 받으면 이제 변하겠죠. 이렇게 변할 시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막전이가 변할 때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딱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라 이거죠. 네. 자, 이걸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고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머릿속에 딱 담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A, B 지점 D1, D2, D3, D4가 나왔고요. 자극 지점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래요. 여기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냅스가 하나가 있대요. 어딘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D3에 자극을 줬고요. 그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지금 T1이래. 이거 우리가 구해내야 되겠죠. 경과된 시간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다음으로 요 막전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구성하는 뉴런에서 흥분 전도 속도는 1이래요. 1. 그러면 속도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막전이 이렇게 변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 D3는 동시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막전이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일정한 시간 T1이 지났을 때 찍히는 막전이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르니까 안 돼요. 그렇죠? 이 지점은 자극받은 지점 D3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르잖아요.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되고. 그럼 요게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0인데 0은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80인 여기보다 먼저 자극을 받았는데 이게 먼저 자극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먼저 자극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아,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 이 지점이 바로 뭐냐? 3이 바로 D3 자극을 준 지점이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여기잖아요. D4. 그렇죠? 네, D4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극을 받아서 변화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80 여기. 그렇죠? 이 0과 0은 여기 아니면 여기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80 자극받고 쭉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과 시간이 일정할 때 도착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변화 시간이 길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도착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극받은 지점에서 가장 가깝다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잡히네요. 여기가 바로 D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죠. 그 다음 D4 자극받고 D2 자극 받을 거예요. 예. 그 다음 여기 자극 받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A의 자 D4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D2. 자, A의 D2.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D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D2하고 D4 이 시간의 간격을 보니까 0.5ms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 가는 것에 비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0.5가 더 걸렸다는 거잖아요. 도착 시간이 0.5가 더 걸렸기 때문에 변화 시간이 0.5가 지금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자 0.5가 더 걸렸다는 건데 요 시간에 비해서 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0.5예요. 자, 그러면 2cm를 가는 데는 똑같을 거고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가는데 똑같아. 2cm 가는데 똑같아. 그럼 여기 1cm 가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1ms라는 거죠. 그렇죠? 1c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0.5ms라는 거죠. 지금 차이가. 자, 다시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자 D4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D2하고 D4 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지금 0.5ms가 차이가 나요.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0.5ms가 여기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cm고 여기는 3cm니까 2cm에서 1cm 가는데 1cm 가는데 얼마가 더 걸렸다는 거예요? 0.5ms가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cm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나오죠. 속도는 2cm per ms구나. 그래서 이 속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1ms고요. 1ms. 그리고 변화 시간이 3ms야. 자, 도착 시간 1에다가 변화 시간 3. 그러면 경과 시간 얼마죠? 4요, 4. 이 T1이 4ms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이렇게. 그쵸?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3cm를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1.5예요. 1.5. 자, 그러면 자, 도착 시간이 1.5. 그럼 변화 시간이 얼마죠? 2.5. 그럼 2.5 가볼게요. 2.5 쭉 가보면 여기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또 가는데 걸리는 시간 5cm를 가야 돼. 그러면 2.5ms가 걸리죠? 그러면 변화 시간은 1.5죠? 도착 시간 2.5, 변화 시간 1.5. 그러면 4가 되는 거니까. 자, 1.5 가보면 여기에 딱 찍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막전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볼까요? 4ms. 자, 그건 준 지점에서 4ms 지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쭉 가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아, 요게 마이너스 70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요 D4.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 거냐?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고 하면 2가 걸리겠죠? 그러면 도착 시간 2, 변화 시간 2인데 변화 시간 2가 돼버리면은 쭉 가보면 여기가 찍혀야 돼. 플러스 30이 되는데 플러스 30보다도 어때요? 이 0이니까 여기에 지금 플러스 30이 안 나오는구나. 왜? 느려졌다는 거야. 여기에 바로 이렇게 시냅스가 있어서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느려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2ms가 아니라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찍히겠죠. 느려져서. 예, 그래서 지금 보면 1.5가 지금 변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2.5ms가 걸렸을 거다. 그래서 변화 시간 1.5. 그래서 여기가 찍힌 거죠. 예.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고요. 변화 시간 2면은 플러스 30이 되는데 플러스 30이 안 됐다는 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가 찍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예,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 그럼 마이너스 60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여기 자극을 줬을 때 여기는 이제 시냅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몇 cm? 예, 3cm.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3ms. 자, 도착 시간 3ms, 변화 시간 1. 변화 시간 1 가볼게요.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60 찍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D2가 되고요. 예, D2. 자, 그럼 D2는 여기니까 바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죠. 여기니까요.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이게 D1이 되는 거죠. 예, D1. 예,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고, D1은 지금 보면 여기거든요. 바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B의 D1까지 우리가 알아볼까요? 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5ms예요. 그러면 경과 시간이 4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요 중간 지점까지밖에 못 왔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분극돼 있죠. 네, 마이너스 70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죠. 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요걸 적용해서 전달하는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자, T1이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4죠, 4. 예, 자, 4로 바꾸셔야 되고요. 시냅스 어디 있니?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느려진 거잖아요. 플러스 30이 안 된 거잖아요. 요게. 예. 자, 그래서, 니은 정답을 골라야 되겠고, 자, A의 2에서거든요. A의 2, D2는 바로 뭐가 일어났어요? 재분극. 여기니까. 그쵸? 재분극이죠. 재분극. 예.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니은을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이제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7번 문제인데요. 자, 17번 문제. 유전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유전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가계도가 나오면 선생님이 늘 했던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바로 가와 나에 대해서
자, 우열 판단하고 X상 판단하고 유전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것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가하고 나가 나타났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가 나타났고 가가 나타났고요. 예, 그 다음에 가하고 나가 이렇게 나타났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예, 가, 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이고요. 네. 자, 그러면 자, 가계도상에서 우열 판단이 되니? 되죠. 되는 게 있네요. 나 정상이 나왔잖아요. 나 정상. 예, 부모에게 없던 연결 정상일성 나는 우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우성. 그 다음에 유전자는 B가 우성이라고 했어요. 라즈비가. 그럼 라즈비가 우성 유전자가 되겠죠. 자, 그럼 가계도상에서 열성 여자를 찾아볼게요. 나가 없는 정상 여자 있는데 아버지가 정상이기 때문에 X인지 상인지 우선 바로 판단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가는 부모가 있고 없고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계도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딘이 상대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요 1, 2, 5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리을, 미음, 비읍은 3, 4, 8 중에 어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A와 B, 딘이 상대량을 이 더한 값이 나왔거든요. A하고 B.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유전 문제를 풀 때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우열 판단, X상 판단, 유전자 결정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찾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동형접합인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유전자 한 종류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유전 문제를 풀 때는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목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죠? 한 종류 유전자만 갖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찾아야 돼. 누구죠? 바로 얘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라지 A하고 스몰 b라는 게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예, 하나도 없다. 아, 얘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스몰 b가 자, 나가 나타낸 유전자가 라지 b야. 그러면 스몰 b는 정상 유전자인데 정상 유전자가 없다. 그럼 나가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나가, 그쵸? 그럼 나가 나타나야 되니까 1, 2, 5 중에서 1번 아니면 2번이 나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쵸? 그러면 나라고 하는 우성 유전자만 갖고 있다는 거야, 이 기억은요. 그럼 우성 유전자를 만약에 쌍으로 갖게 되면요, 나를 갖고 있다 쌍으로 가진다 그러면 무조건 나타내야 돼. 근데 얘가 안 나타나잖아. 자, 다시. 자, 이 기억은요 정상 유전자가 없어요. 그쵸? 이게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B밖에 없단 말이에요. B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이렇게 쌍으로 가지면, 그쵸? 만약 2번처럼 쌍으로 갖게 되면 자손들은 무조건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가 무조건 다 나와야 돼. 근데 나가 안 나왔잖아요. 쌍으로 가지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1번이 나를 X염 색채 갖고 있습니다. X염 색채. 그렇죠? 그러면 Y염 색채를 아들에게 물려주면 얘는 나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지금 얘가 1번을 의미하는 거고, 기억은요. 이 유전자가 X염 색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자, 1번은 자, X염 색채, 자, 나가 있고요. Y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X염 색채 2개가 있는데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나타나죠. 근데 정상 유전자도 있다. 그래서 이걸 물려줬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가 1번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단 말이죠. 기억이. 그러면 선생님 1번은 라지도 없어요. 그럼 열성 유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1번은 열성 유전자. 그쵸? 예, 지금 우성 유전자 A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열성 유전자밖에 없네요, 선생님. 그쵸? 예, 그럼 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가는 열성이구나.
스몰 a죠. 네, 자, 그래서 이 정상 유전자인데 정상 유전자가 없다, 우성에. 정상 유전자. 그래서 열성 유전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X에 있느냐, 상에 있느냐? 어디 있어야 돼요? 딱 보니까 이거 상에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X염 색체에 있다고 하면요. 이 X염 색체 이렇게, 이 X염 색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일러주겠네요. 그렇죠? X염 색체를 나를 받으면 이렇게 되고, 정상 받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나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염 색체에 있다면 가가 나타났으니까 가를 가지면 얘가 가가 나타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X염 색체에 있으면 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X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X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염 색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예, 자, 그러면 1번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예, 정상 유전자 하나도 없잖아요. 빵이잖아요. 자, 그러면 2번 어떠냐? 2번은 정상이긴 하지만 가유전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자손한테 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번 어떻게 되냐면 가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정상의 유전자를 갖는 X염 색체하고 Y를 이렇게 물려받은 거야. 여기서 요거 받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정상 유전자 얘는 2개, 얘는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를 갖는 얘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 2개를 갖는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4, 8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3, 4, 8을 결정을 할 때, 자, 선생님이 X염 색체를 먼저 볼 거예요. 자, 먼저, 자, 3, 4, 8. 그럼 얘는 X, Y인데 얘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X염 색체가 2개를 갖고 있는 딸이고요. 정상이야. 열성이죠. 열성. 정상이. 이게 우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상 유전자만 2개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받아와야죠. 네. 나가 나타나긴 하지만 정상 유전자도 있어야 된다. 요거 받은 딸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가는 열성이니까 가 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상을 물려줄 수 없으니 가를 무조건 받았는데 여기 정상이잖아요. 정상 우성 유전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정상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정상이 하나, 얘는 정상이 2개. 지금 요 3개짜리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정상이 2개 아니라 3개네요. 그렇죠? 하나, 둘, 3개. 그러면 얘가 8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상이 하나를 갖고 있네요. 이게 4번이 되고요. 그럼 얘는 3번. 정상을 2개만 가져야 돼. 그렇죠? 2개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가 되죠. 얘가 만약에 정정이면 정정정 3개씩 가지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2개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풀었으니까 보기로 가볼게요. 자, 가의 유전자는 어디 있니? 상염 색체에 있어야 돼. 그렇죠? X염 색체에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X염 색체에 있게 되면 가가 가져서 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가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X에 있을 수 없다. 상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누구냐? 비읍이죠. 예. 자, 비읍으로 바꿔야 되겠고 6번과 7번 사이에서 자, 그럼 6번과 7번을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자, 6번과 7번. 자, 가가 나타났네요. 그럼 가 2개를 가져야 되고 나가 나타났네요. 예,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정상이잖아요. 정상 유전자 있고 가가 2개니까 하나 받아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X염 색체 아버지에게서 정상을 받고요. 정상 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서 요거 우성 유전자 나를 나타내는 걸 받아야지 나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문제에서 지금 니은과 같은 확률, 니은이 5번이거든요. 그러면 가만 나타나야 돼. 가만. 자, 그러면 가만 나타나야 돼. 열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정상 들어가면 안 돼. 요게 와야 되겠고요. 예. 자, 가만 나타나야 됩니다. 5번은 가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 나타나면 안 돼. 그쵸?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들어가면 안 돼. 우성이니까.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들어와야 되고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2분의 1, 요게 오랑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 2분의 1 곱하 2분의 1, 8분의 1. 예, 정답이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을 골라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유전 문제를 풀 때 우열 판단, X상의 판단, 유전자 결정,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동형, 그렇죠? 한 종류 유전자만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로 갈게요. 자, 18번 문제. 자, 병원체가 나와 있고요.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항원이고요. 기억세포를 만들게 하는 그러한 물질, 바로 백신이죠. 자, 그러면, 자, 백신 후보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지금 기억 니은을 주사했어요. 다 살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또 기억세포가 또 만들어져 있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3에서, 자, 3에서 니은에 대한 비림프구로부터 더 분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지금 그 5에게 주사했네요. 자, 그럼 5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이 기억세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 피로부터 두 종류 백신 후보 물질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해봤는데, 지금 다의 1과 2, 그 다음에 라의 5에 이 피를 주사했는데 지금 얘가 1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병원체 피에 대한 기억세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병원체 피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기억세포를 만들지 못해. 근데 이는 살았어요. 왜? 바로 니은은 이 피에 대한 이 니은을 주사했을 때는 병원체 피에 대한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기억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피를 주사했을 때 그걸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걸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기억세포가 이게 바로 피를 제거한 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백신 후보 물질 중에 기억은요, 기억세포 형성을 못해요. 지금 보니까 살긴 살았는데 이게 이제 제거돼서 했는데, 만약에 병원체 피에 대한 기억세포가 요게 존재했다고 하면 얘가 죽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죽었다는 것은 이 병원체 피에 대한 기억세포 형성이 안 됐다는 거고, 그러면 기억은 기억세포 형성을 못하게, 기억세포 형성이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은 백신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기억세포를 만들게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기억세포, 니은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할 기억세포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지금 병원체 피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신 후보 물질로는 니은이 좋다는 거죠. 니은. 자, 그래서 니은이 적합하다고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의 2에서 자, 이 니은에 대한 1차 면역, 처음으로 들어온 거니까 1차 면역이 일어나겠죠. 예, 1차 면역, 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의 5에서 자, 병원체 피가 들어오게 되면 이 기억세포가, 그렇죠? 빠르게 형질세포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형질세포로부터 만들어진 항체가 항원항체 반응으로 이 병원체를 제거하는 거죠. 체액 면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정답으로 골라내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골라야 되겠고요. 자, 백신은요, 항원인데 이 백신은 기억세포 형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은 기억세포 형성을 지금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니은은 기억세포 형성을 하게 하기 때문에 백신으로서 적합하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인데요. 자, 19번 문제에서는 지금 자, 또 유전 문제인데 이 돌연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나와 있고 어머니는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따로 가교도 그리지 마시고요. 이걸 가교도라고 보고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3과 4가 이제 서로 성별이 다르다고 했어요. 성별이 다르고. 네. 자, 가족 구성원 핵형이 모두 정상이에요. 핵형이 모두 정상이다라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이 문제에서는요. 자, 그리고 염색체 수가 비분리가 일어난 것끼리 비분리와 비분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형질 가나다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우열 판단, X상의 판단, 유전자 결정. 자, 근데 모두 X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모두 X. 그러면 X 염색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염색체 우열 판단할 때는 아버지와 딸을 보면 되죠. 그렇죠? 아버지와 딸 볼게요. 아버지 가가 나타났는데 딸에서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 딸이 정상이기 때문에 딸의 형질이 우성이고 아버지 형질이 열성인 거죠. 가를 나타내는 유전자 X 염색체가 있는 가를 나타내는 유전자 있는 X 염색체를 딸에게 물려줬지만 그 형질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열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유전자는 스몰 h가 될 거고요. 자, 형질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요. 물음표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열 판단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볼게요. 지금 아버지가 자, 보세요. 아버지가 나타내는 유전자 있고 다는 모르겠어요. 물음표니까 이렇게 비워 놓을게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갖고 있는 X염색체 2개가 있는데 자, 2개 중에 하나를 아들에게 줄 겁니다. 그럼 정상으로 태어난 아들은 가나다가 다 나타나요. 왜? 정상 유전자만 있는 X염색체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죠.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 중에 하나가 아들이고 하나가 딸이에요. 그리고 비분리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핵형이 정상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아들이 태어나려고 하면 자, 잘 들어야 돼요. 아들이 태어나려고 하면 자, 이게 오고요. 이게 오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와서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나서 아들이 태어나려고 하면 자, Y염색체 왔을 때 X염색체를 어머니한테 받으면 안 되겠죠. 아버지한테 이걸 다 받고요. 다 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성염색체 없는 거 그러면 정상이면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렇죠? 다시요. 자, 이걸 다 받고 정자 이게 다 들어있고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정상인 핵형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태어난 아들이 A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형질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나를 다 갖고 있었는데 가나를 다 갖는 애가 없잖아요. 아, 이 A는 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A는 바로 A는 딸이다. 딸이어야 된다. 딸이어야 된다. 예. 비분리가 만나서 태어난 것은요. 자, 그래서 딸이라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정상적인 아들이 이 둘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Y 받고요. 이렇게 받은 애가 바로 2번이었고요. 그 다음 3번, 4번 중에 한 명이 어머니에게 이 X염색체하고 아버지에게 Y를 받는데 그럼 만약에 자, 지금 볼게요. 가가 열성인데 지금 3번, 4번 중에 4번이 만약에 이게 아들이라고 하면 정상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번이 이걸 받았을 텐데 4번이 이걸 받게 되면요. 4번이 이걸 받으면 이게 정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정,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이 태어난 거죠. 이렇게 받은 게. 그러면 자, 3번이 이제 비분리 일어난 딸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가 나타나려고 하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요거를 2개 받아야 되거든요. 2개. 그러면 나가 무조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나가 안 나타나잖아요. 나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거 안 된다.
4번이 아니다. 이게 받는 애가 4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정상으로 태어난 아들이고요. 얘가 정상으로 태어난 아들이 되고 4번이 비분리와 비분리가 만난 딸이에요. 딸. 네, 딸.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 가를 나타내는 유전자고요. 가를 나타내는 유전자하고 정상 유전자하고 달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물려받은 애가 3번. 요거 물려받은 애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자녀 1은 어떻게 받은 거냐라는 건데, 딸이니까 이거 받았겠죠. 이거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둘 중에 어느 게 온다 하더라도 나가 들어가고 정상이거든요. 나 정상일 때 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는 우성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네요. 우성입니다. 그래서 우성 유전자 라지 R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녀 1은요, 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게 들어가고 이게 오면 안 되겠네요. 가가 나타나니까. 그럼 요게 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가하고 정상일 때 정상이 나오고요. 우성이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정상일 때 나가 나왔거든요. 나가 우성인 거예요. 나가 우성이고, 그 다음에 정상과 자, 다가 나타나면 여기 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다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다하고 정상일 때 다가 나타났잖아요. 다가 우성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라지 T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녀사는 어떻게 태어난 거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가가 나타나지 않고요. 나도 나타나지 않아. 그럼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우성 유전자.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정자가 없어야 돼. 성염색체가 없고 어머니에서는 이게 다 들어온다면, 일분열 비분리로 다 들어온다고 하면, 자, 가 정상에서는 정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정이니까 정상이죠. 다 정에서는 다가 우성이니까 다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요, 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녀 4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자, 그럼 문제를 다 푼 거죠. 자, 확인합니다. 자, A는요, 누구냐? 자녀 4, 딸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정답으로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22개. 요게 바로 기억이 되고요. 예, 22개인 생세포. 자, 24개인 생세포, 난자, 요게 니은이고요. 자, 난자, 니은은요, 일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하고 다는 다 우성형질이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1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죠. 그쵸? 이렇게 와야 되니까, 가 정에서 정상, 정상이 우성, 나 정에서 나가 나타났으니까 나가 우성, 다 정에서 다가 나타났으니까 다가 우성.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이어서 20번 문제 가볼게요. 자, 20번 문제인데, 자, 생존곡선이 나왔거든요. 자, 생존곡선. 우리가 1형 그러면 사람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형, 뭐, 히드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류, 굴 같은 것들, 이런 굴이라든지 어류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유형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존곡선에서는 기울기가 사막률이잖아요. 기울기가 사막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1에서 자, 1형의 생존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A식의 사막률, 자, A식의 사막률은 이렇게 낮고요. B식의 사막률은 커요. 그래서 초기 사막률이 낮고 후기 사막률이 높은 유형, 사람형이 해당이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A식의 사막률은 낮다로 바꿔야 되겠죠. 기억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 2형의 생존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A식이 동안 지금 이 숫자, 죽어나간 숫자가 이때에 비해서 이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사망률이 일정한 거지. 그렇죠? 사망률이 일정한 거니까요.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망률이 50%였다. 그러면 1000에서 지금 50% 죽어나면 500마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에서 50%, 그 50마리가 죽어나가는 거니까 사망 개체 수는 초기에 많은 거죠. 초기에. 자, 그래서 사망률은 일정하고 사망한 개체 수는 지금 A 시기 동안이 더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생존 곡선은 뭐에 해당하니? 라고 물었는데요. 자,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그건 왜 그래요? 초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 사망률이 높은 형, 3령에 해당하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디귿만 골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20번까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쉬지 않고 이렇게 쭉 한 호흡으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수능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채우세요. 자, 올해 수능 생명과학 확실한 1등급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겠습니다.